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부모 수업의 저자이시자 현직 중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장희훈 선생님 모시고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넘어와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 사실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민감하게 되는데요. 이 네네. 자기주도 학습이랑 혼자서 뭐 책을 단순히 본다고 자기주도 학습은 아닐 음, 텐데, 우리 네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생각들을 약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반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떤, 제가 음, 생각하는 부분은 스스로 음, 어떤 목표를 정하고 본인이 이제 그 음, 목표에 맞춰서 자기가 가고자 싶은 학원이 있다라면, 음, 본인이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부모가 도와주는 선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음, 자기 음, 학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맞나요, 어떻게?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건, 네. 그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음. 지금 반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학생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쵸. 많은 근데,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계시죠. 근데 그거의 편견이에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 학원에 다니는 것을 아이가 선택했다면, 이라는 음.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등학생 정도, 한 고학년 정도 되면 조금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네. 정도면 당연히 아이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설정하고 또 이를 계획한 걸 실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조절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점검하는 거. 네. 조절하고 점검하는 능력. 이게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를 자기가 조절하고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거. 이게 음.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역량의 핵심 기제는 이제 교육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중요한 그 이론은 메타인지를 활성해야 된다고 해요. 인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생각. 네, 생각.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음. 메타인지를 다른 말로 뭐 상위인지 초인지 조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메타라는 게 좀 넘나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기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을 아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제일 큰 건요. 제가 제일 봤을 큰 때 거. 일단은,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범위를 잘 알고요. 시험 범위를 공부를, 잘한다. 그쵸, 그쵸, 공부를 그쵸. 못하는 아이들에게 시험 음. 범위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데요. 그렇네요. 이거하고 파생이 돼서요. 공부를 음. 잘하는 아이는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음. 대해서 잘 알아요. 음. 자기 약점도 알고, 자기가 지금 강한 점도 알고, 이걸 아는데요. 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음. 하다못해 뭐 시험 범위가 어딘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배운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대한 방법이나 전략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훨씬 더 발전이 돼 있는 거고, 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 부분이 좀 약하죠. 음.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성찰, 음.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어떤 반성 능력, 음. 이런 게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건 앞으로의 미래 사회 때문이죠. 그쵸. 이제는 내 지식을 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이버를 뒤지면 음. 나왔고, 이제는 뭐 유튜브를 뒤지면 나올 거 있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알아서 우리보다 이제, 그렇죠. 네, 많이 알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능력은 지식이 있는 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고 평생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거가 자기주도적 학습이 있는 아이는 할 음,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는 계속 학습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미래의 사회에서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교사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역량을 좀 늘릴 수가 있는가? 음, 이게 굉장히 좀 과제잖아요. 그렇죠. 가장 궁금한 점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자율성,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자율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 특히 한 번 한 번에 시험이 모여서 내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학원을 끊으면 굉장히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들이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고 일종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절대로 없고, 네, 아이가 자율성을 가지고 성공하고, 혹은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작은 것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음, 경험, 기회를 주셔서 자율성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자꾸 과제를 선택하게 하거든요. 네, 자꾸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자꾸 그 수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쯤에도 사실 받겠지만 항상 그 3월 달에는 어떤 수업을 원하는가, 음, 어떠한 방식을 원하는가, 방식이나 과제나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그 공부나 학습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선택을 해봐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음, 점차적으로 갖춰지는 것 같고요. 네, 옳으신 말씀 같아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예요. 네, 시간 음, 관리, 네, 네.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가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경우는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아이한테 제가 그 중간고사 이제 공부하는 시간표를 짜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여태까지 엄마가 짜준 걸로만 짜서 음, 자기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내일 모레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엄마가 짜주고 대학교 가서도 엄마가 짜주고 언제까지 엄마가 짜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인데 엄마가 그렇게 짜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친구라도 그 시간에 관련된 통제를 자기가 할 수 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못하는 게, 이 친구가 이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못해 버릇한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럼요. 정말 시간이 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릴 때 내 시간을 뭉뚱그려 쓰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누군가가 주어진 대로 쓰면, 앞으로 정말 가서는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네. 이 자기 주도적 그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언제 쉬어야 되고, 언제 내가 몰입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르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을 좀 세우고 너무 빡빡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그건 못 지키면 성공 경험을 안 주니까 좀 음, 느슨하게라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잘 쓰는 거. 그걸 좀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조절하고 점검하는 어떤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 그거를 좀 그 시간과 기회를 좀 많이 주실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정말 스스로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어떤 애들이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에 대한 거를 많이 좀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좋고, 이런 학습에 대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왜 화났을 때 계속 이렇게 화난 걸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너무 어렵고 이걸 뭐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얘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교무실에 온 아이들이 있으면 불러요. 불러서 오늘 수업이 어땠느냐 음, 묻고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동은 어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잘 얘기를 못 하다가 네. 나중에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답을 막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든 혹은 글로든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보다는 사실 말이 쉽잖아요. 그렇죠. 아쉽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학습에 대해서 얘가 너 공부했어? 숙제했어? 어느 양이 했어? 이게 아니고 음, 그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물으시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물으시고 그래서 네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음, 본인 스스로 계속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저는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그 중요한 방법은 생각하는 힘인 것 같아요. 음, 그 생각이 내 삶에 대한 생각, 내 시간에 대한 생각, 내 공부에 대한 생각. 그 힘을 길러주시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도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오늘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어, 좀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요, 뭐 일단 도반장 생각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애청자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네,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그것을 사실 네,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네, 쌓을 수 있는 꾸준한 시간 이 두 가지로 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 간다라고 볼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은 더 좋고요. 멘토, 좋은 멘토가 있으면 네, 더 좋고, 네, 네, 좋은 좋은 멘토가 꼭 선생님 아니더라도, 라이벌은요. 선생님 아니더라도, 음, 왜냐면 이때는 또 또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좀 괜찮은, 좀 뭔가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의 사례든, 그다음에 뭐 영상이든, 뭔가 그런 것도 자극이 좀 되거든요. 그게 뭐 비교로 와서 아이를 스트레스 주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의 필기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음, 이렇게 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한테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아까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서 시너지를 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좋은 스승이자 또 어떻게 보면 또래의 음, 좋은 라이벌, 이런 관계라고도 볼 음, 수가 있겠네요. 네, 네네네. 네. 오늘도 정말 너무 명쾌한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기 주도 학습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 가면 될지 네, 고민은 그만하시고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